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늘 주의하시고. 자, 오늘은, 3, 4월, 5, 6월이죠. 벌써 5, 6월입니다. 5, 6월 순환의 세 번째 시간이죠. 책으로 138쪽입니다. 138쪽을 할 차례인데, 우선,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큰 흐름들을 보고 가도록 하시죠. 44쪽 프린트물 받으셨죠? 44쪽 프린트물의 1쪽을 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1-2번,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땅, 개발 땅, 푸르게 보전할 땅, 둘로 나눠서 쓰자. 근데 땅바닥 이름을 두 가지, 개발 땅, 보전 땅. 아기 뻘쭘하니까 네 가지 도관농자 해놨죠. 도시적 개발 땅, 관리적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입니다. 그다음에 관청이요. 대한민국 모든 주소를 7글자로 쓰면 어떻게 되고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인천, 부산, 광역시, 경기도, 충남도, 세종과 제주가 있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이 있죠. 대한민국 모든 주소는 다 이 7글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은 이 중에 어디를 기본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한다고요?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국민 생활 권역에 맞춰서 법을 운영하겠다.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그것을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에서는 인 거죠. 도시군이 되고요. 그러면 서울 하나, 광역시 6개, 세종과 제주 2개, 시 70몇 개, 75개, 군 81개, 87개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입니다.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뭐라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수원시에서는, 가평군에서는 등등등 161개를 다 얘기하는 게 도시군에서는 이라는 거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각 특광시군, 도시군에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각 우리 시, 어디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는 어떻게 보전한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뭐도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고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 생활에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원칙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그 앞글자 8개 뭐가 있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예를 들면 주거 지역 정해놨습니다.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용용용 입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여기는 나이트클럽은 지을 수 없죠. 아까요. 주거지역은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죠.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거라고요. 근데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지어요? 집주인 마음대로, 건축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거죠. 법만 어기지 않으면 지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고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집을 어떻게 지어요? 관청에서 발표한 도면 그대로 지어야 된다고요. 1층의 유리창 크기, 기둥 크기, 그다음에 벽의 면적, 바깥 유리벽 면적 등등등. 관청에서 발표한 도면 그대로만 지어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뭐라고요? 입지,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다음에 단지 시가지 개발하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기계정. 이 세 가지는 도시관리계획 사항인데 기반시설, 도로 등 50가지가 있죠. 도로공사하는 거 가끔 보시잖아요. 도로공사.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앞글자 8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면 각각 특광시군이 아니라 둘 이상 묶어서 광역 지정해서 광역계획권 세우는 경우도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벌려고 자기 땅 손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 글자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금지다. 그러니까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계획은 당연히 보존과 개발과 보전 중요한 거죠. 땅값 뭐 5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데 그것들 개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이 계획은 당연히 누가 세우는 거고요.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계획이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이거는 개인이 그러니까 돈 벌려고 자기 땅 손대는 거죠. 그런데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도 지역이 대한민국 토지행의 가장 밑그림이고, 용도 지역 얘기는 이제 계속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뭐 한 장 넘어와서 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3쪽에, 그러니까 3쪽에 1-5번 지용도면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등 50가지가 있는데 어디다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 저 아래 작은 글자 뭐 찾아서 읽다 보면 마포가 나온대요. 3쪽이요. 44쪽에 3쪽. 그러니까 BEO는 포종점 거기에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라고 하는 걸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건 한 건들을 결정하는데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이 종이쪼가리 한 장 내는데 5억에서 8억. 이 종이쪼가리 한 장 내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거죠. 이 종이쪼가리 한 장이 이름이 뭐라고요? 제일 위에 도시군 관리계획인 거죠. 서울이니까 군자를 빼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1년 동안 도로 한 건만 손댈까요? 한 건만 공사할까요? 그러니까 100건도 넘을까요? 100건도 넘겠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출판 보시죠. 기반시설 5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가 한 가지인데요. 도로만 100건. 그러면 50가지면 500건, 아니, 그러니까 100건이니까 5,000건이 되는 거죠. 요거 한 건만, 요거 하나만 1년에 5,000건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그러니까 100건이니까 5,000건. 맞죠? 5,000건. 평균 잡으면 1년에 4만 건이 된다고요. 1년에 4만 건. 이런 종이 쪼가리들이 1년에 몇 장씩 나온다고요? 4만 장씩 나오는 겁니다. 그 한 건 한 건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 한쪽 더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1-6 용도지역의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지금 이번 5월, 6월 순환의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제 진행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다음 또 이제 7월달 초에 또 다시 보시면 되고요. 1-6 용도지역 종류. 대한민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칸, 5칸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는 몇 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 5칸 중에서요. 첫 번째 칸, 그러니까 4가지, 앞글자 4개, 뭐가 되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두 번째 칸, 9가지, 도시지역을 4가지, 앞글자 4개, 뭐로 나누고요? 주, 상, 공, 녹. 그러니까 관리지역 3가지, 앞글자 3개, 뭐가 되고요? 개, 생, 보. 그 다음에 농자가 있죠. 그래서 전부 9가지가 됩니다. 세 번째 칸, 21가지는 이제 너무 세부적인 거여서 뭐 특별할 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4가지, 뭐가 있고요? 도, 그러니까 관, 농,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9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고요? 주, 상, 공, 녹.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3가지, 뭐가 있고요? 개, 생, 보. 그 다음에 농자는 따로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1가지로 가는데 네 번째 칸이요. 관청에서는 이것을 세 덩어리로 다시 묶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칸이요. 5칸 중에서 네 번째 칸. 주상공, 기개발지, 이미 개발 끝난 땅. 녹계, 우선은 보전이지만 개발 가능한 땅. 생보농자, 보전용도 땅이라고요. 이 중에 아파트 상가 공장, 이미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라고요? 주상공까지죠. 여기는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꽉 차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 농자는 보전 땅이죠. 농사 짓고 자연환경 보전하니까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다 뭐고요? 보전 땅입니다. 그러니까 녹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녹계는 주상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보다는 더 크게요. 생분홍자보다는 더 크게 개발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이 구분이 그러니까 나오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표의 5번째 칸. 그러니까 이 전체 덩어리를 9가지를 다시 큰 두 덩어리로 나누면 그러니까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주상공 칠판이요. 4번째 칸 칠판 보시죠. 칠판에 여기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4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관리 지역에 3가지가 있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주상공이 아닌 땅 부를 때 녹계, 생분홍자, 녹, 계생부, 농자 할 필요가 없이 계생부는 한 글자 뭐라고요? 계생부는 한 글자 뭐가 돼요? 관이 되죠. 그래서 주상공이 아닌 땅을 부를 때 뭐가 된다고요? 녹관농자가 되는 겁니다. 뭔 소리요? 알 수 없어요. 지난주 그 용도지역 이름과 내용을 다 꿰고 계시면 아시고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소리 내시면 되죠. 혀로 공부하는 겁니다. 혀로 소리 나시면 그 다음에는 혀로 소리를 내야 그 다음에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1살짜리요. 마 하고 있는데 깐난 애기한테 너 이놈 마 그러는데 엄마와 맘마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깐난 애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마 소리만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제가 소리를 내고 있다 보면은 이게 마고 이게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련말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소리를 내야죠. 소리 내다 보면 나중에 그 뜻이 알게 되는 거지 뭔가를 이해하고 소리 내는 게 아니라고요. 외국어 공부라고요. 외국어 공부니까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나중에 붙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4번째 칸 세 덩어리 뭐가 있고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제가 먼저 하고 따라 하시죠.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5번째 칸 또 먼저 하겠습니다. 주상공, 녹관농자. 이게 시험에 500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300번 넘게 나왔어요. 주상공에서만 뭐한다? 15번. 녹계에서만 뭐한다? 10번. 생분홍자에서만 뭐한다? 4번. 녹관농자에서 뭐한다? 25번.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책에 써진 것만 60번이에요. 60군데에 써져 있어요. 60군데 써져 있고 각각마다 시험에 5번 이상 지금 나온 겁니다. 60 곱하기 5, 300번 이상 나온 거라고요. 주상공, 녹계, 생분홍자, 주상공, 녹관농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아래쪽이요. 아래쪽 44쪽에 그러니까 아래 두 번째 표에서 첫째 줄 법에서 4가지, 법에서 9가지, 시행령에서 21가지.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그냥 안 써도 되고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안 들으신 분은 건폐율 위에다가 뚱뚱 날씬 쓰시고요.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어느 정인 땅에 얼마만큼 건물을 뚱뚱하게 지을 수 있냐. 건폐율. 그 첫째 줄 검은 바탕 용적률 위에다가 높고 낮고 쓰시고요. 건축물의 높이 4층까지 할 수 있냐 10층까지 할 수 있냐 50층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제를 하고 있고 각 용도 지역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폐율만 봐도 건폐율 법에서 정한 9가지요. 주상공까지는 숫자가 얼마고요? 70, 90, 70 크죠. 녹계는 20과 40이고 생보 농자 아래는 20, 20, 20, 20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용적률 역시 법에서 정한 9가지요. 500, 1500, 400이 있고 그러니까 녹지지역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생보농자 80이 있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44쪽에 5쪽 1-7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표에 그러니까 표 위에서 아래로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칸, 제일 윗줄, 첫째 줄, 도시지역에 도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연필 끝으로나 손가락 끝으로만 찍으시고요. 용도지역 4가지, 앞글자 4개 뭐가 있다고요? 옆으로요. 도, 관, 농, 자가 있죠. 첫째 줄 옆으로요. 도, 관, 농, 자. 그러니까 둘째 줄에 주거지역에 주 찍으시고요. 주 9가지 옆으로요. 9가지 주, 상, 공, 녹, 계, 생, 보, 농, 자 9가지가 있죠. 뭐 셋째 줄 21가지는 이제 지난주에 했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고요.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21가지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부터 해서요. 1, 2, 3 준, 근, 유, 일중, 전, 일준, 자생보, 계생보, 농자
해서 21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제일 왼쪽 칸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 동그라미 세모, 거꾸로 세모, X, 층수 제한, 건축물 바닥에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해서 처 아래 29번 야영장 시설까지가 있습니다.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하얀색 바탕 14가지 용도지역은 허용 용도를 열거하고 있고 배경색 바탕 7가지 용도지역은 금지 용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는 조례에 따라 허용, 금지되는 사항이 유표에 추가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다시 제일 윗줄이요. 도시지역의 도, 둘째 줄이요. 주거지역의 주, 그 아랫줄이요. 셋째 줄에 일종 전용의 일 찍으시고 그러니까 셋째 줄에 일종 전용이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그러니까 연필굿으로 찍어둔 채로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얀 바탕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다. 일종 전용은 29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2가지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 바탕은 그러니까 거꾸로 세모 그러니까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검은 바탕이 셋째 줄에 준주거, 근린, 유통, 일반, 중심 한 칸 두 칸 뒤에 준공업 세 칸 뒤에 계획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떨어져 있는 준공업, 그러니까 공업지역의 준공업 찍은 채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여기는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어. 준공업에서는 몇 개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2개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준공업을 찾아서 찍으시면 보이는 거죠. 2개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27가지 네 마음대로 다 지어.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되고요. 뭐 준주거 지역은 개수가 2, 4, 6, 8, 10. 뭐 그러니까 2, 4, 6, 8, 10. 뭐 준주거 그러니까 검은 바탕의 첫 번째 준주거. 그러니까 못 지어 몇 개예요? 준주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자고요. 그래서 어느 땅바닥이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이라고 치죠. 관청에서 용도지역 정하고 다 사갔으면 대한민국 땅 하나도 개인 땅 하나도 없이 다 국가 땅이게요. 그건 아니죠. 개인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개인 땅 주인들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준주거 지역 보셨듯이 그러니까 29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10가지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럼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19가지를 지을 수가 있죠. 19가지를 짓는데 그러면 19가지만 지을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다음에 이제 뚱뚱 날씬 건폐율 용적률은 앞쪽에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지금은 초점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짓는지 그건 정해져 있지 않죠. 한 예로요.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3번 땅 주인, 난 안 지어. 안 지는다고요. 그러니까 2번 땅 주인, 몇 가지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고요? 19가지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2번 땅 주인, 거기다 자기는 뾰족한 걸 좋다고요. 뾰족한 걸 짓고, 그 중에 9가지를 골고루 이것저것 채워 넣었습니다. 19가지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으니까 법을 어긴 거 없죠. 됐다고요. 그러니까 1번 땅 주인, 건물을 짓습니다. 나는 넙죽이가 좋아. 그러니까 넙죽에다가 도도도독 해서 10개를 채워 넣었습니다. 되죠? 3번 땅 주인, 나는 안 지어. 그러니까 3번 땅 주인, 나는 동그라미가 좋다고요. 동그라미 좋아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여기다 나는 복잡한 거 싫어. 그냥 한 개로만 19가지 중에 한 개로만 뭐 4층을 다 채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요. 5번 땅 주인, 뭐 나는 뾰족한 게 좋아. 그래서 뾰족하게 해서요. 거기에다가 2가지로 해서 그 2가지로만 다 채웠습니다. 이 중에 법 어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이런 삐쭉 빼쭉 울퉁 불퉁 엉망진창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무슨 제도의 결과라고요? 1-7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라고요. 용도지역은 요것만 하고 관청에서는 빠지는 거죠. 여기는 10가지 못 지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그게 뭔 제도예요? 그게 용도지역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법 어긴 적 없고 이런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러고 살 거냐고요. 그러지 말자. 좀 갖추고 살자. 그래서 길 하나 건너편에 똑같은 준주거지역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19가지만 원래는 19가지만 지을 수 있는데 거기 한 5개 더 지어. 5개 더 짓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1, 2, 3, 그러니까 11, 12,
그러니까 13, 그러니까 14, 그러니까 15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단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관청에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4, 15에는 아파트를 짓고 여기는 아파트를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 일할 수 있게 그러니까 13번 땅에는 업무시설을 짓고 일 끝나고 회식 그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식구들과 외식 할 수 있게 그러니까 12번 땅에는 판매시설을 짓고 콘크리트만 꽉 차 있으면 사람들 숨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11번 땅은 공원으로 놔둬라 라고 해서 관청에서 도면을 낸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A 동네하고 B 동네하고 어느 동네가 훨씬 더 이뻐요? B 동네가 훨씬 이쁘죠. 그리고 B 동네가 사람들 살기도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땅바닥 여기는 무슨 목적의 단지로 한다. 뭐 주거와 업무가 같이 섞여 있는 단지겠죠. 주거 단지. 무슨 단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관청에서 도면까지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건축하라는 도면까지를 내면 나 13번 땅 주인 난 싫어. 그러니까 13번 땅 주인 난 싫어. 난 판매시설 지을 테요. 판매시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다고요. 12번 땅 주인 나는 따뜻한 게 좋아. 난 파란 거 싫어. 나는 빨간색 좋아. 빨간색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관청에서 정한 도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동네도 그렇습니다. 몇 군데 그렇습니다만 뭐 저 잠실역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송파구 이렇게 잠실역에서 송파역에서 내려가다 보면 양쪽에 가게들 간판 혹시 기억나시나요? 막 울퉁불퉁 삐쭉 빼쭉에 요만한 글자들 쪼르륵 다 이쁘게 돼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간판 글자 크기를 딱 요만한 글자 크기로 해서 색깔도 딱 4가지 색깔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그 양쪽 큰 길가 주변으로 간판이 쫙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동네가 좀 더 이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향해서 가시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여기 내용을 먼저 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장, 그러니까 프린트물이요. 그러니까 2장 더 넘어오시면 8쪽이요. 44쪽에 8쪽. 그러니까 1-11.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용도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멍멍한 그 표 하나 있었죠. 그 표 하나 갖고 행위 제한을 하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서울에 600개 단지가 있습니다. 600개 단지가 있는데 600개 단지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그래서 이쁜 도면 하나 만들어 놓고 600개를 다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각 단지마다 도면이 다를까요? 단지마다 다르겠죠.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각 단지마다 도면을 따로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복잡하게 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러는데 그게 뭐 참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왼쪽이요. 1-11 첫 번째 표의 왼쪽. 그러니까 용도 지역 제도는 미국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스쿨 존 그런 거 있잖아요. 조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정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 용도 제한을 공고합니다. 개인은 필지별로 종류의 제한만을 받는다고요. 칠판이요. 딱 이거죠. 용도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는 19가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개인은 19가지 요것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요. 어느 누구도 법 어긴 사람 없죠. 이런 울퉁불퉁 삐쭉 빼쭉 엉망진창 동네가 만들어지는 게 용도지역 제도의 결과라고요.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이게 이제 독일 B플랜 등에서 유럽 제도입니다. 지구나 단지를 지정하고 지구 단지별로 도시군계획, 환경계획을 아우르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합니다. 개인은 그 건축계획대로만 건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설마 준주거지역 땅값 비싼데 어느 땅주인, 그러니까 당신은 건물 짓지 말고 공원으로 하셔. 또 아니면 어느 땅주인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 건물도 많은데 아이고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쉴 수 있게, 그러니까 내 땅은 건물 안 짓고 사람들 쉴 수 있게 공원 만들어 놓고 의자 놓고 사람들 쉬었다 가세요. 그러고 있어야지.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죠. 관청에서 정했으니까 빈자리가 숨쉴 자리가 좀 생기기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건축뿐만 아니라 이 전체 주거와 업무가 같이 섞여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물론 시끄러우면 안 되지만 잠자고 나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평균 출근 시간 몇 분이요? 1시간 20분 이래요.
1시간 20분 동안을 걸을까,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 지옥철을 타고 와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걸어서 10분 만에, 그러니까 아침 애기 다 놀다가 10분 만에 회사 출근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사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뭔가 계획을 도면을 낸다는 거죠. 도면 만들어 놓은 거 사진 찍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그것을 이제 도면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1-11에 두 번째 표가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소련말은 소련말대로 소리를 내고 내용은 내용대로 알고 그래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라고요. 이 B동네 그대로라고요.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원래는 19가지만 지을 수 있지만 5가지 더 짓게 또 얘보다도 훨씬 더 뚱뚱하게 훨씬 더 높게 지어도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죠. 이러저러한 것들을 완화해 줍니다. 이게 이쪽 제도의 초점이에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면 개인들은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꼭 소리내서 요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5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5번 나옵니다. 근데 5번 나오는데 요 이름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5번 왜냐면 A 동네로 계속 살 거예요. 이제 좀씩 B도 만들어 가야 돼요. 좀씩 B도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서 이게 5번이 있다고요. 5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으면 A라는 동네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무슨 동네만 있는 거고요. B 동네만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5번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뭐냐면 단지를 지정했죠. 뭐 무슨 거기가 주거단지 아니면 산업단지 업무단지 뭐 벤처 바이오 단지 뭐 어느 나라도 다 좋습니다. 별별 단지가 들어서는 거고요. 단지는 다음과 지으라라고 하는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죠. 단지는 다음과 같이 지으라는 도면이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는 계획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지를 지정하고 그 단지에 대한 단지 계획을 낸다. 그러면 국민들이 잘 알 수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지네들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이 못된 텔레토비들이 있다고요. 그 못된 텔레토비들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골탕 먹이지? 국민들은 모르게 하고 우리끼만 알고 그래야 우리들 권력이 세지고 그런 못된 텔레토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모르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을 못 살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충천한데 창의력은 떨어져요. 창의력은 없어요. 창의력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바꿨다고요. 뭐라고요? 지단계획이라고 바꾼 겁니다. 지단계획. 단지계획을 지단계획. 그러니까 욕먹죠. 놀러가, 김밥 사, 계란 지단 붙여. 욕먹으니까 뭐라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게 뭐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요. 단지계획을 지단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장난은 말장난이고 우리들은 그 내용들을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지만 지정하고 도면이 없으면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이라고요.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도면이 6글자 뭐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이죠. 도면 6글자 지구단위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계획 지역 문제 없어요. 지구단위계획 지구 문제 없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문제 없고요.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붙였어요? 구역을 붙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복잡한 내용을 복잡한 글자들을 보면서도 계속 잡아내야 되실 건 뭐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데 그 도면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단지가 뭐라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글자 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도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6글자, 7글자, 그것도 발음도 잘 안 돌아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에다가 발음도 잘 안 돌아가고요. 아무튼 이 글자들을 보시면서 네 단어 뭐 떠올리시고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짙게 완화해준다. 길지만 그것은 쭉 한 호흡으로 붙이시라고요. 따라하시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짙게 완화해준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면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을 내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도면을 내라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라라고 하는 게 있고 완화해준다. 아까 여기 첫 준주거적에서 보셨듯이 단지가 아닌 곳은 준주거적 19가지만 지을 수 있지만 단지로 지정된 곳이라고 해서 꼭 5가지가 아니고요. 어디는 그러니까 21가지만 더 붙일 수도 있고 서울에 600개 단지가 있으니까요. 어디는 3가지만 더 붙일 수도 있고 단지 건건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4개, 5개를 더 붙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땅바닥은 용도지역, 건축물 바닥은 용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도를 5가지를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아까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을 1.5배까지 풀어주기도 하고, 옆으로 1.5배 뚱땡이, 그러니까 용적률 높고 낮고를 2배까지 풀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층 지을 수 있는 곳에 단지가 붙으면 10층을 지을 수 있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자리가 좁습니다만, 그러니까 자리가 좁으니까 지단계, 저는 그 지우고 가죠. 그러니까 이 도면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효리 춤선생은 누구였고요? 길건. 여기는 뭐예요?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보시죠. 여기는 건폐율이 용적률이 2배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5층을 지을 수 있는 곳에 단지 도면이 붙어서 10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2곱배기가 커졌죠. 사람이 2곱배기가 더 많이 들어왔죠. 수도 파이프 다른 땅하고 똑같이요? 안 되죠. 수도 파이프 크게 들어와야죠. 주차장, 도로 넓게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기반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된다. 완화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반 시설 모자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여기 네 단어예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짙게 완화해준다.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도면대로 건축하려니까 13번에 업무시설 지어라. 거기는 빨간색으로 한다.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한다. 1층은 어떻게 한다. 도면에 어떻게 건축을 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도면대로 건축을 할 거죠. 그러니까 도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한 사항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기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지저분한 표를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나은 거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짙게 완화해준다. 그다음에 다 도면에는 당연히 기관은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다 이걸로만 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몇 번이 있다고요? 5번이 나온다고요. 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고요? 이제 뭐 긴 이름, 쓸데없는 이름, 긴 이름 붙이면 뭐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낸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마다 이 단지와 도면 이름이 5가지가 있는 겁니다. 5가지가 있게 되고요. 계속 먼저 프린트물 보고 가시죠. 44쪽에 8쪽. 예, 아시겠죠? 두 번째 표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단지를 정하고 3년 안에 그러니까 도면, 단지 도면, 단지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내는 거라고요.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관, 기반시설과 건축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도면에 정의된 대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대로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된다. 또 오른쪽 칸이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이러저러한 건축 규정들을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 1-12는 뭐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땅바닥 이름 붙이는 거, 대한민국 땅바닥에 대한 법 300개, 300개 법에서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단지를 지정하는데 그러면 단지를 지정하면 동네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2곱배기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가 그 서울 북한산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북한산이 있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을 많이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는 지금 보전하자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쁘게 하자. 단지 지어서 건물을 2곱배기 짓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곳 보전하자는 땅바닥에다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단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는 2곱배기 개발이니까.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그건 아무것도 못 짓게 하고 북한산, 도봉산도 역시 아무것도 못 짓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등산로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산토끼들 잘 뛰어놀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런 제도가 필요 없이 사람만 안 들어오면 돼요. 뭐 그 영국 BBC 뭐 거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걸 찍은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만화 영화로 만든 건데 사실과 같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 밀림 보면은 아주 막 숲이 울창하고 막 새소리 꽥꽥꽥 짹짹짹 나고 막 원숭이 뛰어놀고 아주 평화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싹 없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고요.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 목성인가 어딘가로 다 이렇게 이주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딱 몇 년요? 8년만 지나고 나면 지구가 완전 너무 평화로운 동네. 막 나무가 울창하고 아무튼 뭐 그런 멋진 곳이 된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몇몇 군데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보전 사람만 안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지정을 할 거냐? 아무데나 지정할지는 못할 거라고요.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땅바닥 이름 300개 거기서 땅바닥에다 붙이는 거 이름 4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디에는 지정하고 어디에는 지정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잡으시자고요. 근데 그럼 여기다 그냥 써도 되겠죠. 완화하는 곳이니까 보전하자는 땅바닥에다가는 그러니까 보전 지역에는 단지를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단지를 지정하면 안 되죠. 뭐 그거 정도를 아시면 되고 나머지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1-12 표가 3칸이 있죠.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지정할 수 있는 곳 아래 전부 또는 일부. 그다음에 지정해야 되는 곳. 그다음에 도시적 발계 지역에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어느 땅바닥 A 땅바닥이 있어요. A라고 하는 것들은 별별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A 땅바닥에는 단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비둬도 되고 여기는 이게 초점이에요. A는 지정한다가 아니라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7번요. 지금 서울에 600개가 있습니다. 단지가 서울에 600개가 있는데 600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도 만들어진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데 600군데가 아닌 곳들은 서울에 뭐 전체 면적으로는 한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3%밖에 안 되고 97% 동네에서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사람들 못 살아요? 어떻게든 사는 거죠. 어떻게든 사는 겁니다. 그런데 3% 지역과 같이 좀 더 이쁘게 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예 못 사는 건 아니라고요. 불편하고 시끄럽고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안 밉고 울퉁불퉁 그런 거지. 이쁘게 하면 좋은 거고 그러지 않아도 살고는 있다고요. 여기 A라고 하는 땅바닥은 지정하지 않고 그냥 내비둬도 그냥 그대로 사람들 잘 살아요. 근데 훨씬 편하고 멋지게 좋게 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살 수는 있어요. 숨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A 지역에 그러니까 일부에 단지를 지정하면 그 동네는 훨씬 이뻐지니까 좀 더 기분 좋게 살 수가 있겠죠. 그 단지에 전부에 단지를 지정하면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 좋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니까 A 땅바닥에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은 건데요. 그냥 뭐 여성분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학원에 오시는데 쌩얼로 오셨습니다. 실장님이 쫓아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입술 연재만 찍고 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얼굴 전체 색조 화장이요. 옛날 그 뭐 프랑스 뭐 키메라 같이 막 화장인지 변장인지 분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색조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쫓아내요? 아닌 거죠. 아무 지장 없다고요. 남성분요. 반바지에 슬리퍼, 그러니까 긴 바지에 슬리퍼, 긴 바지에 운동화,
싣고 도서관 갈 수 있다고요. 하든 안 하든 아무 지장 없는 곳이라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곳인데 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외우려고 그러는데 외우지 마세요. 여기는 그리고 더 중요한 초점은 여기는 지정하지 않아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뭐 이제 거의 이제 곧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용도 지구가 새로 개발되는 곳들, 그러니까 보전해서 개발로 풀리는 땅, 그다음에 도시 지역, 그러니까 등등에다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곳이라고요. 그다음에 B, 이 땅바닥에는 여기는 그냥 내비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정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경기도 성남시에 그러니까 분당이라고 하는 동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당 신도시요, 분당 흔도시요. 흔도시요. 헌도시도 아니고 흔도시요. 몇 년요? 2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뀌고도 남았어요. 분당 흔도시요. 근데 거기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왜요? 관리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관리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같은 곳을 뭐라고 하냐면 뭐 정택 40이라고 하는데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곳은 반드시 깔끔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전해서 개발로 풀리는 땅으로 면적이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축구장 30개, 만 제곱미터가 축구장 하나 크기입니다. 축구장 30개 이상이면 반드시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저기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저기가 AB가 있어서 그러네요. 이걸 뭐 PQR이라고 하면 되죠. 저희 A 같은 동네 삐쭉빼쭉 울퉁불퉁 엉망진창 그게 축구장 30개 이상 30만 제곱미터가 저게 새로 만들어진다고 치자고요. 지나가다가 멀미 허겄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깔끔하게 관리 들어가야 된다. R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가 있다고 치죠. 여기는 도시적이 아닙니다. 도시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세 글자 도관농자 중에서 뭔 거고요? 관농자이죠. 9가지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중에서 뭐고요? 계생보 농자입니다. 이것도 맞췄을까요? 관농자, 계생보 농자인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단지를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 지정해야 된다. 아무데나 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비하면 관농자는 보전 쪽이잖아요. 도관농자에서 도시적은 개발이고 관리적은 중간 땅 농자는 보전 쪽이니까 여기는 두곱빼기 단지가 뭐예요? 두곱빼기 개발이죠. 단지가 두곱빼기 개발입니다. 아무데나 하지 말고 특별한 곳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용도지역 저기 그림에서요. 4가지, 9가지 세 덩어리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중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도시적이 아닌 게 주상공록을 빼니까 뭐가 있어요? 개 생보농자가 있죠. 그러면 개 생보농자 중에서 그나마 두곱빼기 개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개이죠. 그래서 어디에다 지정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보농자는 보전 쪽이니까 거기는 많이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용도 지구 중에 뭐 지난주에 보신 것 중에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용도 지구 중에 그러니까 개발하자는 개발 진흥 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발하자고 있으니까 잘 됐다.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개발만 할래? 이거 붙여서 두곱빼기 개발을 할래? 그러면 이거 붙여서 두곱빼기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다가 단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용도 구역은 지난주에 보셨듯이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이니까 이런 보전 땅에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땅바닥 이름에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있었고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규제하는 내용 거의 그대로 가면서 표지 껍데기만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하겠다고요. 뭐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그러니까 도시적 밖에는 이런 곳에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 아무튼 요 세 덩어리는 어려워요. 첫 번째, 뭐 이것만 이해하고 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에는 귀찮고요. 세 번째는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어렵다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배우 중에 안 졸리냐? 졸리냐?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졸려. 그리고 이제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제 뭐 이만한 그 무슨 열쇠 같은 것을, 뭔가 큰 거죠. 열쇠 같은 것을 뭐가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돌아가고 뒤에 또 저것도 돌아가고 하는데 거기다 맞춰서 딱 끼워둬야 이게 딱 되는 거지. 잘못 끼워놨다가는 펑 다 터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앞에 뭐도 돌아가고 뒤에 것도 돌아가고 세 번째 이것을 딱 맞춰 끼워야만 된다고요. 땅바닥 용도지역이 뭐가 있고 거기에 용도지구가 뭐가 있고 이게 딱 맞아야만 세 번째를 꽂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다들 안 졸리냐? 졸리냐? 다 졸려요. 졸리게 돼요. 너무 복잡한 얘기가 돼서 다 졸게 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이런 것을 봐갈 겁니다. 이것을 보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1-13은 똑같은 건데 이제 다른 두 번째 덩어리로 입지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표시하는 거에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건 덜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